자, 중상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죠. 특이한 점은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외부 지문이 네 문제 나왔는데 사실 이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고2 있지? 2020년 모의고사 지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예전 고2 그런 지문에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냥 퍼오셨다 쌤이.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외부 지문 예전 거, 그러니까 예전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봤던 친구들은 바로 좀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문제를 좀 분석을 하는데 문제 분석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본 지문이야.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고2 모의고사 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쌤들이 살짝 귀찮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느낌적인 좀 느낌이 있었다. 자, 이번 좀 총평은 이제 27문제 나왔죠. 이제 객관식으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뭔가 어렵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거의 프린트 그대로, 그러니까 즉 지문 그대로 나온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 그리고 여기 내용 다름이에요, 당연히. 이제 인간미가 조금 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지문 그대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배운 지문 그대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프린트 그대로인데 이제 답이 되는 부분만 바뀐 거. 대표적인 거 빈칸이 거의 다 그랬죠. 자, 다른 부분은 다 지문이랑 똑같아. 근데 여기 빈칸 뚫어 놓은 곳만 좀 다른 표현으로 쓴 방식. 그런 게 이제 네 문제. 자, 그리고 이제 A-2가 뭐냐? 본문은 그대로인데 뭔가 이 재조합하고 내용을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가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오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 문제. 자, 그냥 패러프레이즈만 한 문제. 근데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순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밑에 추가한 게 하나. 그리고 이제 소재는 같아. 근데 이 내용이 다른 거 뭐야? 한 문제. 자, 그리고 외부 지문만 이제 네 문제. 사실상 그 외부 지문은 다섯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뭔가 이 지문 자체에 손을 댄 거가 맞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외부 지문이 좀 늘어났다 라는 거 빼고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좀 바꿨어도 그렇게까지 뭔가 중간고사랑 달라지지 않았던 거는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때요? 거의 그냥 첫 문장 보고 외운 걸로 풀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뀌었어도 우리가 소재 같은 건 다 그 같단 말이야. 그죠? 패러프레이즈가 되거나 뭐 패러프레이즈가 되고 뭐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거 다 뭐야?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번째 보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 추가돼도 그 밑에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문이 바뀌었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뭔가 어렵게 만들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선지 자체도, 그러니까 선지 자체의 난이도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어떤 뭐 단어 난이도, 단어나 아니면 그 문장, 그렇죠? 문장 자체의 뭐 난이도가 뭔가 그렇게까지 뭐 중간고사보다 높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외부 지문의 좀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쭉 보면은 되게 균형이 있게 냈죠.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나오죠. 요지 두 문제, 관계없는 문장 한 문제, 제목 두 문제, 문장 삽입 두 문제, 주제 한 문제, 문맥어의 세 문제, 일치 불일치 두 문제, 어법 세 문제, 뭐 순서 세 문제.
순서 세 문제 그 다음에 그냥 골고루 냈어요. 주장 한 문제, 빈칸 네 문제, 요약 세 문제, 총 27문제. 자 여기서 그냥 좀 그러니까 저번이랑 좀 비슷한 거는 어떻게 냈어요? 그때도 사실 빈칸 제일 많이 냈거든요. 빈칸 되게 제일 많이 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빈칸 좀 많이 냈죠. 그리고 뭐 순서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무조건 세부적으로 다 외웠냐 이건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자 그리고 요약은 솔직히 단어 물어보는 거잖아. 그 A와 B 가 이렇게 있고 이제 얘를 이제 요약했을 때 A, B 뭐 들어가냐. 사실 근데 A, B 이 단어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근데 물어봤지. 그냥 단어 물어보는 그런 문제고 빈칸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이제 빈칸도 거기에 들어갈 그죠? 그 빈칸에 들어갈 그 내용은 똑같지만 이 빈칸에 들어갈 그 말이 다른 표현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단어나 아니면 내아의 그 구문 독해 실력이었지. 순서는 그냥 무조건 맞아야 되고 어법 세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체 실력 필요했던 거고요. 뭐 일치불일치 이런 거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온 게 이제 문맥 어휘. 그러니까 문맥 어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게 내용을 같은데 단어에다가 줄 그어놓고 이게 맥락상 맞는지를 보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다 단어들을 바꿔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영어는 내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솔직히 내신 공부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일은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신 기간이 아닐 때가 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상고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뭐 점수 안 나온 친구들 그냥 거의 다 상담 받아보면 이 선지에 있는 거를 해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선지를 이해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신 공부를 해도 여기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실력 어떤 실력 올려야 돼요? 단어. 단어. 그리고 뭐 구문 독해. 왜냐면 선지는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구문 독해.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 어법. 그러니까 어법은 보통 실전적으로 푸는 거. 실전적으로 좀 푸는 그런 실력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개는 언제 한다? 2학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학기 어디까지? 중간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학기 중간 전까지 이 실력을 기르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2학기의 성적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래서 일단 중간 전까지 실력 자체를 키우고 당연히 이제 내신 때는 뭐 해야 돼요? 내신 기간. 무조건 내용은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용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딱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이 밑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다 세부적으로 기억나야 돼. 근데 이거를 뭔가 영어로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암기할 때는 제가 한글로 좀 내용이 정리된 거를 드릴 거야. 그래서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어차피 여러분들 안 읽잖아. 시험 볼 때 첫 문장만 딱 읽고. 자 그리고 이제 내신할 때 내가 단어가 조금 약하다라는 친구는 이제 동의어, 유의어를 줄 건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평소 친구들 보니까 내가 동의어, 유의어까지 이제 주면은
애들이 좀 감당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 지문에 나온 단어가 일단은 우선순위로 외워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이 지문 자체에 나온 단어들도 완벽하게 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왜? 그것도 많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동의어 유형까지 내가 외우면 너무 많아 버리는 거, 막 두세 배가 되니까 지금 외우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되는 사람은 좀 가는데 이게 좀 안 될 확률이 조금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2학기 중간 전까지 그 단어들을 많이 외워줘야 되는데 좀 어떤 단어들을 좀 외워줘야 된다? 그냥 뭐 무지성 그 아무 그냥 단어장 사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어차피 선생님들은 그 모의고사에 나온 그 단어들을 좀 기준으로 내죠. 그러니까 진짜 뭐 토플, 토익, 뭐 탭스 그런 데서 갖고 오진 않죠. 항상 좀 모의고사 단어 내에서만 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좀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해줘야 돼. 어렵게 해줘야지 내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항상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공부해. 그러면 어렵게 나왔으면 어떡할 건데? 그 도박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최대한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쉽게만 공부를 했어. 그러면 딱 시험 어렵게 나오면 어때? 그 애들이 멘탈이 나가요. 첫 부분에서.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면 일단은 뒤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좀 힘들어져. 왜냐면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해 버려요. 시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애들이 약간 뭔가 더 틀릴 것 같으니까 막 꼼꼼히 보다가 뒷부분을 더 놓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멘탈 관리도 좀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시간을 50분, 50분에 27문제 이렇게 좀 실전적으로 풀어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 학원에선 그렇게 시간 딱 재서 진짜 50분 딱 재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나왔던 방식으로 그것보다는 좀 난이도를 올려서 실전 그런 그러니까 실전 테스트 그거를 제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듣지 않더라도 기말고사 아니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향 잘 잡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 화이팅해서 한번 으쌰으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